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개론 핵심 특강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연소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연소의 정의라던가 또는 기초 이론 했고요. 이제 그럼 과연 그 연소에는 어떤 연소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소 분류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나 상황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 즉 연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 상황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얘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요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뭡니까? 이제 정상 연소와 비정상. 요거 두 가지 있다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요런 큰 거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물질 상태니까 뭐 얘는 고체. 그죠? 딱딱한 거냐? 조금 유연한 거냐? 날아다니는 거냐? 맞나요? 자, 그리고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 얘가 불꽃 연소냐? 맞습니까? 또는 이제 무염 연소냐? 그러니까 4요소와 3요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얘라 그랬죠. 자, 형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다. 자, 염공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불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염공이 있는 부분은 뭐가 맺히는 부분이냐면 불꽃이 맺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불꽃이 맺히려면요. 여기서 연소되는 속도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연료가 분출되는 속도가 여기에서 뭐를 이뤄야 된다?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된다. 자,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요. 염공이 이쁘게 분출되는 속도와 불이 붙는 속도가 이쁘게 이렇게 불이 붙일 수 있게 여러분들 속도가 맞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연소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균형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출 속도라는 건 연료. 저희가 보통 분쟁 번호 같은 데서 결국 앞에서 배운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와 산소가 이미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점화원만 주면 바로 불이 붙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정상. 그래서 얘를 정상. 얘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또는 열의 발생 속도와 열의 방출 속도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얘보다는 기출에 연소 속도와 분출 속도로 훨씬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연소는요. 어차피 균형을 이루고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이 거의 없는데 불균형을 이루는 이 비정상 연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비정상 연소의 종류로는 보세요. 얘가 불충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불완전 연소도 비정상 연소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요 2번. 자, 얘는 불꽃이 염공을 따라 혼합감 내에서 연소가 된대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염공 쪽에 이쁘게 불꽃이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꽃이 여기 안쪽에서 형성이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얘는 미리 탄 거예요. 연소가 너무 빨리 된 거죠. 그러니까 분출이 여기까지 됐을 때 여기서 불꽃이 맺혀야 되는데 분출 속도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분출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연소가 먼저 된 거죠. 즉 분출 속도가 정말 느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분출 속도에 비해 연소 속도가 더 빨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거꾸로 불꽃이 들어갔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역화라고 얘기합니다. 역화. 그래서 염공을 따라 들어가 혼합감 내에서 연소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인은 보세요. 염공이 넓어졌대요. 염공이 이렇게 넓어졌대요. 처음엔 요만했던 애가.
그러니까 이게 부식으로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넓어진 거죠. 그러면 처음에 분출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이렇게 좁았을 때.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분출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느려집니다.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요만한 구멍에서 나오는 게 이만한 구멍에서 나오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1차 공기량이 적답니다. 이 1차 공기량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여기서 분출되는 요 가연물, 이 가연성 혼합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가스와 산소가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젠 버너라는 걸 생각하면 분젠 버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량도 조절할 수 있고 산소량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절히 조절해서 이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불꽃을 맺힐 수 있는 버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적다라는 건 결국은 뭐가 적다라는 거예요? 혼합기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와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가스 안에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무거워서 잘 못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이물질이 안쪽에서 미리 타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역화의 뭐다? 원인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마 한 개가 더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버너가 가열됐대요. 그러니까 버너가 가열됐다라는 건 얘가 지금 뜨겁게 달궈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안에 가연성 혼합기가 여기가 뜨거워 버리니까 미리 이 안에서 어떻게 되더라? 불이 나더라 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다? 역화다. 역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하나가 더 있죠. 자, 얘는 반대되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반대니까 분출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선화. 그럼 얘는 불꽃이 약간 뜨는 거죠. 이렇게 뜹니다. 됐나요? 그럼 얘 원인은 뭐예요? 이 염공이 이번에는 반대죠. 축소. 아까 염공 확대. 얘는 축소. 그죠? 1차 공기량이 많은 경우 또는 가스 압력이 높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얘가 빨라지는 경우죠. 요거 분출 속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연소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얘가 분출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분출이. 그러니까 추후에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에 공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화라고 얘기합니다. 선화.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얘를 원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역화라는 애가 있고 선화라는 애가 있으면, 맞나요? 자, 얘는 뭐가 빠른 거예요? 연소 속도가 빠른 거고요. 얘는 분출 속도가 빠른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의 원인. 자, 얘는 염공이 작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얘는 염공이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1차 공기량이 어떨 때 이제 적을 때. 얘는 1차가 많을 때. 그러니까 공기, 가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는 버너 가열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화가 뭐고 선화가 뭐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원인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학개론 갔을 때 최근 시험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가봅시다. 가스의 방출 속도가 크거나 공기 유동이 너무 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 자, 불꽃이요.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선화라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그럼 이 선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요, 얘가 점점 뜹니다. 위쪽으로. 점점 뜨다가 외부에 있는 공기,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얘가 오프가 됐다. 그래서 이름이 블로우 오프. 바람이 불어서 꺼졌다. 블로우 오프. 됐나요? 그래서 불꽃이 꺼졌다라는 말이 있으면 블로우 오프예요. 그리고 불꽃 끝이 적황색.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 비슷한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황적색, 적황색, 그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옐로우 팁 또는 황염. 옐로우 팁. 자, 이 황염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공기량이 모자랄 때. 요거 하나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CST라고 하면은 가연성 혼합기에서 공기와 가스가 정말 적절하게 섞여 있는 농도를 우리가 CST,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공기가 적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채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태에 따른 분류. 그치? 그럼 뭐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맞습니까? 자, 근데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에 액 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증발이 되면서, 즉 증발이 쉬운 애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소가 증발 연소였고, 증발이 잘 안 되는 연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분해 연소였고, 그죠? 다음, 액체 연료를 미세하게 액적화, 얇게 뿌려서 연소하는 형태를 우린 뭐라고 한다? 분무 연소라고 하죠.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액체 연료 같은 경우 중에 여기에 휘발유나 아세톤, 알코올류, 휘발성이 강한 일석유류, 알코올류, 이런 애들이 증발연소 형태를 나타내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내가 바닥에다가 휘발유를 쫙 뿌려놓잖아요.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저절로 유증기가 올라옵니다. 유증기.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휘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성이 정말 좋은 애들입니다. 그럼 저절로 휘발이 되면요, 그거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뭐를 만들까요?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미리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바로 불이 붙겠죠. 맞나요? 그럼 불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 불이 붙었으면은 또 그 불이 붙은 거에 의해서 또 열분해가 되면서 증기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서 피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더더욱. 왜냐하면 제가 기체로 변해 어차피 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별다른 거 없이도 혼자 휘발이 잘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연성 혼합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한 애다. 위험한 애다. 그나마 덜 위험한 애가 얘다. 휘발성이 적기 때문에 얘는 뭐가 가해져야만 증기가 나오냐면, 기체가 나오냐면, 가연성 기체가 나오냐면 불이 가해져야. 그래서 얘는 뭐를 동반한대요? 열분해를 동반한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금 무거운 애들, 중유, 타르, 아스팔트, 약간 기름 중에 좀 무거운 애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뭐가 잘 안 될까요? 휘발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열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분무기처럼 촥촥촥촥, 그죠? 촥촥 뿌리면 여기 물이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미세하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료를, 우리가 기름을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면 뭐와의 화합이 좋아지냐면 산소와의 화합이 좋아지면서 연료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공업연료에서. 왜냐하면 내가 적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도 내가 기계를 일을 많이 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무연소 형태도 있대요. 분무연소. 그리고 등심연소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알코올 램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알코올 램프에서 연소도 우리가 액체 연소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류 꼭 정리해 주십시오. 증발, 분해, 분무, 등심. 맞나요?
요거 특징들 같이 알아두시고 대표 물질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의 연료 연소예요? 지금 기체죠, 기체. 잘 날아다니는 애들. 제일 위험하죠, 이게. 얘 자체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스와 공기가 미리 혼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스가 옆으로 가면서 주변의 공기와 만나면서 추후에 혼합하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산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옆으로 퍼지면서 산소와 만나서 혼합기를 형성하는 거. 얘를 확산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같은 게 있대요. 즉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산소와 섞여서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가 방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그 다음 점화원이 주어지면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형태를 우리가 가스레인지의 확산연소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확산연소 형태가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게 뭐가 나왔냐면, 야,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이론 자체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 약간 기술사나 조금 약간 고위 자격증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층류라는 건 뭐예요? 층류. 우리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 층류?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층류는 뭐예요? 천천히 흐르는 거. 천천히. 난류는 막 뛰는 거, 막. 난류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층류는 천천히, 얘는 막 뛰는 거니까 뭐가 더 빠른 거예요? 당연히 난류 쪽이 훨씬 더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가스가 있는데 얘가 층류 확산 연소 형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층류 확산 연소는요, 분출 속도가 작은 곳에서 처음에 발생을 하고 분출 속도가 점점 증가하여 얘가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화염의 길이가 30cm 정도 유지가 된대요. 즉 층류 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화염 높이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화염 높이가 이렇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얘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정량만큼 올라가면, 얘가 한 30cm 정도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일정하게. 그럼 이게 층류로 있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난류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난류 쪽에서는요, 이 높이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난류 쪽에서는 뭐가 변하냐면요, 높이는 변하지 않는데 이 넓이가 변해요. 넓이가. 이게 점점 넓어집니다. 이렇게. 화염이 요 넓이가. 높이는 그대로인데 이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얘는 동일하다. 얘는 동일하다.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난류일 때 이 화염 높이가 어떻게 되냐. 점점. 요게 동일하다라고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왠지 빨라지니까 점점 이게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니까 하나 그냥 보고 가시는 거야. 아셨죠? 이것도 하나 잘 보시고. 그래서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넓이가 변한다라는 거. 자, 다음 요 두 가지 비교해서 보셔야죠. 자, 첫 번째 이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확산. 자, 얘 이름은 뭐예요? 미리 섞여 있는 거. 그렇죠. 얘 혼합. 미리 섞이는 거. 그러니까 미리 가스와 산소를 섞어 놓는 거죠. 혼합기를 미리 형성을 해 놓는 겁니다. 훨씬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위험한 게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역화라는 게 안쪽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쪽에 가스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역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아직 없잖아요. 이 안에 산소가 같이 섞여 있어야만, 즉 예온합이 돼 있어야만 우리는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폭발을 동반하는 연소를 폭발연소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체연료의 연소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액체연료의 연소에는 먼저 이거부터 정리하시는 거야. 큰 거부터. 증분분이 있고, 증분분. 그죠? 증발, 분해, 분무가 있고, 기체연료 종류에는 확, 예, 폭. 이런 애들이 있더라. 세 가지씩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체가연물 연소. 자, 고체가연물 연소는요, 여기 가보면 첫 번째 수목금코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연소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특이한 거라 그랬죠. 여기 불을 주더라도 이 겉면에서 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분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뭔가 휘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액체가 됐다가 기체로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가연성 증기 증발이 없고 열분해 반응도 없기 때문에 불꽃이 없다. 즉 얘는 안쪽으로 타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뻘개지면서 여기 갔을 때 겉면이 시뻘개지면서 얘가 안쪽으로 점점 타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불이 보인다 안 보인다? 불꽃이 보이지 않는 연소다. 자, 얘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겉면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휘발 성분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없어서 이게 불꽃이 바깥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자체가 빨개지는 안쪽으로 타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불꽃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대표적인 물질이 이 네 개가 있다. 수목금고, 수목금고. 아셨죠? 얘가 표면연소예요. 표면연소. 그리고 뭐 또 다른 정의가 나와 있죠. 뭐 열분해하지 않고 증발도 하지 않고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소 속도가 느리고 열량이 적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하나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목재나 석탄, 종이, 고무류. 이게 대부분의 A급 일반화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연물들. 그래서 이 가연물들은요, 일단 뭐를 일으키냐면 얘를 일으키죠. 열분해. 그런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혼합기를 만들고 열량이 많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열분해를 일으키는 애들이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이 이런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양초나 황, 나프탈렌. 자, 이거 무슨 연소입니까? 증발연소죠. 틀림없이 액체 쪽에도 증발연소가 있었지만 고체 쪽에도 증발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발연소 형태의 이런 애들이 있다. 초, 황, 나프탈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열을 좀 가했을 때 증기가 나오면서 이 증기와 공기가 혼합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다. 유황이나 나프탈렌은 열분해 없이 가해지는 열에 의해 상변화를 일으켜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고, 파라핀은 가열하면 융해되어 액체로 변하게 되고 지속적인 가열로 기화가 되면서 증기가 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증발연소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대표 물질은 꼭 정리를 하시고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한 번씩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체 가연물 쪽에서 질산에스테릴이나 니트로화합물, 자, 오류 위험물들은 무슨 성질을 가진다? 우리가 자기 반응성이라는 성질을 가지는데 얘는 내부에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산소 공급 없이도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체 가연물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또는 낮은 산소 분압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고, 일산화탄소나 그을음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훈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훈소도요, 불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형태거든요. 대신에 얘는 아까 고체 가연물 표면 연소와 조금 다른 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가 계속 모여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지금 산소만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넣어주게 된다면 거기서 펑 하고 터지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백드래프트, 백드래프트.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저하고 이제 정리를 하실 텐데,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은 이 표면 연소와 훈소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론들이 아마 책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표면 연소는 이제 아까 고체 가연물 쪽에서 이제 표면 연소 얘기하는 거고, 수, 목, 금, 토 이런 애들. 그리고 훈소는 그냥 낮은 산소 분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가연물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훈소 형태가 있는데, 연소 형태는 두 개 다 자결의 표면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막
바깥쪽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타들어간다라는 거죠. 안쪽으로 타들어간다. 근데 얘는 가연성 기체나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CO라고요. 이 CO가 모여 있으면 이게 또 위험한 어떻게 보면 가연물이 될 수 있다. 불꽃 연소로의 전이 표면 연소는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연성 기체나 가연성 가스가 열분에 의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꽃이 생길 수가 없다. 근데 훈소는 뭐만 주어지면 그렇죠. 얘만 잘해주면 갑자기 불꽃이 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꽃 유무에 따른 연소 분류. 불꽃 및 연쇄 반응이 있는 걸 우리가 불꽃 연소. 그죠? 생성물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완전 연소 형태로 가까이 가고 얘는 그냥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됐나요? 그리고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구분 또 내가 산소로 구분한다라고 했고 나올 수 있는 거 잘 보시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스틱 나와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열 경화성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 가소성이 있다. 그죠? 열을 가하면 상용한 뒤에 다시 열을 가하면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수지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열 가소성 수지라고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자, 종류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화성형하면 다시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걸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정도 체크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넣어놓긴 하는데 기출 문제 가보면 플라스틱 연소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직은 전 못 본 것 같아요. 플라스틱 문제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연소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연소의 종류, 연소의 분류, 그죠?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연소를 시키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